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KCC 글라스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좀 플레이할 만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때 이제 이게 KCC 글라스가 있었고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이 KCC 글라스는 건축유리 관련된 주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자동차 유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KCC 글라스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에서 3%, 4% 왔다 갔다 하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게 형성되고 한 15%, 뭐 13% 이렇게 유지되던 어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외형 성장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익 규모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서 이걸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오고 나니까 또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보고서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이익 비중이나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인테리어 파일, 콘크리트 파일이 있고 유리가 있는데 이익 비중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 얼마 안 돼요. 그럼 결국 핵심 뭐냐? 유리에서 벌어들이는 건데 이 유리에서 대부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자동차 유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리 매출 구성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유리 매출 비중이 높고 이 건축용 유리는 매출 비중이 작아요. 근데 여기는 마진이 한 4%고 여기서는 이제 마진이 뭐 한 10% 중반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기차가 더 증설을 하고 있는 뭐 모습이 안 나온다면은 그냥 판가 인상만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멀티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8배예요. 8배, 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가 7배가 싸다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죠. 건축 다른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자동차 부품 회사 밸류에이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타 건자재 업종과 비교했을 때 매력도가 높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이제 마진이 4%대였는데 이제 1, 2분기 들어가면서 건축용 시장도 마진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이 수입 유리 판가가 좀 좋아졌다라는 게 있죠. 판유리 시장에 이 수입 유리가 가격이 이제 너무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이제 유리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1분기, 2분기 때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걸 어느 정도 직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그 100ppi.com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100ppi.com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구글 크롬으로 하기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잖아요. 여기 사업 가격에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건축 관련된 자재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잔디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유리거든요. 한국어로 이상하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유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리 가격 데이터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떠요. 이걸 제가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021년도 주소에다가 주소를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뜨는데 요때부터 중국의 경기가 망가지면서 유리 가격이 빠집니다. 그 말은 말레이시아산 유리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을 텐데 말레이시아산 유리도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원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국내 이제 수입 유리 가격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가 오히려 이 KCC 글라스의 바로미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동차 부품 회사나 다름없고 이익에서 대부분 건축 유리가 좀 더 커버업 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때는 이제 합병에 대해서 거의 뭐 시장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합병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합병 효과가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건축 유리 가격이 좀 더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더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자동차 유리 밸류에이션만 남아 있다는 거죠. 건축 유리가 마진이 좋아지면서 건축 유리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최근 시세 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뭐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건축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축 유리 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 KCC 글라스가 뭐 자동차 유리 잘 하고 있으니까 건축 유리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썩 이 자동차 유리도 Q가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냥 판가 인상이랑 좀 밑에 보시면은 고가 유리가 있어요. 이 고급 유리 채택이 좀 더 되면서 이제 실적이 2021년도에 좀 좋아졌던 것이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좋아지려면은 첫 번째는 요 판가를 좀 보면서 건축유리 판가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기차의 자동차 생산이 좋아지는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자동차 부품 회사에 불과하고 만약에 건자재를 산다고 하면은 이 건축유리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사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건축 자재 뭐 시멘트 회사나 그런 걸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7배는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그 정도 받는 거지 이걸 뭐 밸류에이션 10배, 12배, 13배 주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이게 또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오토 글라스 시절에서는 현금 배당을 6%씩 주고 뭐 5.4%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KCC 글라스가 원래 배당을 거의 안 하던 회사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KCC 글라스가 배당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다행히 여기 이제 현금 및 현물 배당 보시게 되면은 요걸 딱 클릭을 해서 보면 요게 이제 5.3%로 기대만큼 배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뭐야 버는 족족 배당 성향도 높으니까 ROE도 좋아지니까 주가 괜찮겠네. 이게 반기까지는 이제 주가가 이제 잘 갔지만 요 유리 가격 빠지기 시작하면서 요때가 한 9월이잖아요. 요때 이제 삐걱거리면서 이제 같이 빠졌죠. 9월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거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건데 이게 반등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 보고서 빨로 막 주가 좋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판유리 가격이 수입 가격이 계속 받쳐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어쨌든 이제 증설은 2024년도인데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증설이 2024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뭐 2024년도 증설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전방에 전기차처럼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막 성장이 뭐 당연시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야 이건 증설에서 미래 증설이지만 지금 현재 반영해줘야 돼 뭐 이런 거지만 이거를 뭐 이 증설을 지금 현재 바로 반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뭔가 좀 애매해졌어요. 이게 분기 배당을 해주거든요. 처음에 분기 배당 해주니까 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6%예요. 그리고 연간 배당이 이제 2.3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대충 한 3.9%에서 뭐 수준이 되니까 연간 배당 처음에 해줬을 때 5%대 한 거보다 좀 뭔가 배당 성향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배당 성향도 애매해지고 유리 가격도 건축 유리 가격이 애매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이제 보고서는 건축 유리 가격이 이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국내 이제 건축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건축 유리 가격이 좋아지고 자동차 부품 생산이 좋아지게 되면 돌아설 수는 있는데 일단 그 논리가 되는 거면은 일단 아시아 쪽 시장에서의 건축 유리 가격도 같이 봐야 되고 이 아시아 쪽 시장에서 중국 유리 가격을 보는 게 오히려 바로미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중국 유리 가격이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좋다라고 해봐야 이게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정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유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막 주가가 가고 자동차도 생산이 좀 정상화되고 뭐 고급 유리가 신규 자동차에 신차에 막 적용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최소한 요거부터 좀 차트가 돌아서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 유리는 그 차량용 부품을 봐야 되는 거고 건축 유리는 수입산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 수입산 가격에 환율 같은 걸 다 제거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좀 바로미터로 보면은 중국 유리 가격을 100ppi.com에서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설은 너무 먼 미래다. 2년 뒤다. 이때 증설되고 나서 차라리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은 이게 7배, 뭐 8배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은 적정한 밸류에이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다른 생각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그대로 투자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